부모와 자녀가 좀 어떤 마음을 먹어야 이 새학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선행 막 이런 거 굉장히 심화 선행 이런 거 창의 수학 뭐 사고 수학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대입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을 데려오셔도 제대로 이과 수학까지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옆에서 지켜보기 굉장히 괴로워요.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게 사실 해결도 되고, 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싶기도 하고, 금방 이렇게 알면 될 걸 가지고 왜 쟤는 저러고 있나, 시간도 아깝고, 당장 여기까지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려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사실 초등 때야말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실은 시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충분히 갖춰놔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때가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 막 심화 이만큼 밟아놓고 뒤에 있는 막 뭐 선행 이만큼 돌렸고 막 굉장히 많은 양을 했는데 이런 애들이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과도한 양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해내느라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끝내기가 바빴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사고력 수학이나 이런 창의력 수학도 이제 고등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이제 대입 수학, 대입 논술, 대입 국어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수학 원장님이 전국에서 막 1등, 2등 수학으로 하시는 분인데도 이 수학 문제를 보고 초등 문제를 못 푸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 제대로 된 사실 수학 문제 아닌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고 우리가 이제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좋은 양질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발달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발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교과서 수준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데서 사고력과 힘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거를 충분히 밟아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은 그냥 교과 수준이나 교육과정 수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잘 밟아갈 수 있도록만 계획을 잡아주셨대 좋겠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진도 같은 거를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과서 쫓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적인 측면에서만 맞추면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쨌든 초등과정에서 저학년이잖아요. 그럼 그 저학년이라는 때는 사실은 학습을 하는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저학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생활 습관을 잡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사실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배우는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어는 사실은 도구들이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한글을 배우고 알파벳을 배우고 수의 개념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국어적으로 영어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그 도구의 활용을 충분히 해나가는 시간인데 저희는 사실 이거를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를 않죠. 도구의 어떤 역할을 배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을 딱 주고서는 문자 기능 이제 인재 간신히 익혔는데 막 나머지 이것들을 이렇게 주니까는 이 좋은 기능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걸 충분히 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생활습관 잡아주고 각각의 어떤 교과서의 어떤 툴이라든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배우는 되는지만 하고 나머지 놀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놀았으면 그런 것도 좋겠어요.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원장님 책에도 나오지만 뭐 책도 읽혀야 되고 무슨 뭐 영어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한자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냥 크게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참 이것도 답답한 게 아니 막 영어 그 얘기만 나오면 또 제가 막 악플 쫙 달리고 막 너무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좋은 리더나 그 어떤 세상의 글로벌 리더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글로벌 리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고 그리고 맞아. 리더가 가지고 그러네. 있는 생각으로 네. 리더가 되는 것이지 네. 그냥 언어는 도구죠. 근데 그걸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 가치관은 심어줄 생각을 안 하고
도구에만 막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저학년 때는 공부 습관 들여준다고 해서 뭐 1시간은 그래도 뭐 공부를 시킨다던가 맞아. 매일매일 그렇게 좀 꾸준하게 왜냐면 뭐 공부는 엉덩이 엉덩이지. 이 힘으로 한다고 해서 하게 만드는 요거는 어떤가요? 학습지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 차이가 엄청 있는 게 공부도 사실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누구나 어떤 아이나 2, 30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라고 하지만 어떤 아이는 보면은 아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타고나기를 굉장히 소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틀릴까 봐 너무나 염려를 하고 근데 이런 아이한테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네가 풀어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가혹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더 네. 좋은 방향으로 맞아. 해주려고. 해주고 네. 싶은 마음에 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아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알려도 주시고 또 어떨 땐 풀어도 주시고 엄마가 풀어봤는데 쉽게 풀 수 있지? 넌 한번 풀어볼까? 또 그대로 못 푼다 해도 화내지 않고 또 계속 힌트를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저께보다 오늘 나아지면 되고요. 어저께 1, 2분밖에 못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2, 3분이라도 앉아 있으면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습관은 그렇게 1년을 하면은 누구나 잡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30분을 맞아요, 오늘도 맞아요. 내일도 일주일 동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야, 네 친구 걔는 1시간 앉아있더라. 그쵸. 너는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너는 어떻게 야, 너 이러다가 공부 못한다. 별의별 얘기를 맞아요. 아이한테 막 네. 쏟아내게 되거든요. 네, 아니 그거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뭐 4학년부터 4, 5, 6학년? 이 고학년은 또 좀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 좋을까요? 고학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입장에서 초등 4, 5, 6, 6학년은 애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등돼서 변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을 한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100%가 다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한 30% 정도는 굉장히 많이 변해요. 고등에서도. 그럼 사실은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절반 이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초등 때 하는 6년 내내 뭘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6년 내내 놀아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활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거 자기 스스로가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완성이 돼도 공부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된다고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미 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아이가 괜찮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다. 그러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그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건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확실히 좋죠. 근데 사회과학까지. 네. 그럼 고학년이 돼서도 뭐 중학교권 막 선행을 한다던가 표정이 전혀 선행의 선자도 안 돼. 선행 진짜 선행이라는 말을 지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방학 직전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학기 들어서야지 그 학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이제 네. 애들마다 좀 다르다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진짜 잘하는 애들은 선행보다 심화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심화의 과정에도 선행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심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고 사고력도 많이 상승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조금 두려움이 많고 수학 공부를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 한 학기 정도 선행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선행을 하는 목적은 막 이거를 막 빠르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낯선 것을 하면 늘 힘들고 두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 학기에서 반 학기 정도 이거를 이제 미리에 좀 접하게 해주고 대신에 내용이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면 배운 내용이니까 또 현행을 다시 다지면서 또 두 번째 보고 그 다음 방학이 됐을 때는 지난 과정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어렵고 힘들었던 걸 다시 한번 하면 또 복습을 하고 그러면 같은 과정들을 3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기면서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이게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해줘도 사실은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 수포자 되지 않는다, 고등 가서. 그렇다면 지금 또 이제 저희도 보시는 분들 중에 30대인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자녀가 지금 유치원생인 경우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유치원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유 이런 거 네. 필요 없다. 네네. 아까 막 영유 필요 없다, 필요 이러면 저 굉장히 원하면, 위험해집니다. 영유를 영어를 좋아하고 또 아이가 잘 따라가면 뭐 충분히 또 소득도 되고 하면 충분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네. 아는 경우, 그다음에 언어에 대해서도 재능을 보이고 새로운 경험이나 문화를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여유도 되시고 하면은 뭐 굳이 그걸 막을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이 아이가 또 되니까. 잘 따라간다면. 네, 근데 언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 보면 있어요. 말도 늦고 글도 늦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를 좀 잘 보고 판단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놀이를 하고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식습관 사실은 평생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 되면은 다른 게 다 됐는데 체력이 안 돼서 문제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 이런 식생활,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형성을 해주시면 이거는 뭐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가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또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많이 또 성공 사례 아니면 정말 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또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상위권, 근데 제가 볼 때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그 전교에 1명, 2명 정도 있는 그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최저가 되게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최저가 높다는 건 뭐냐면 항상 어떤 일정량 이상을 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때 못할 때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중상위권 있는 애들 중에 머리가 훨씬 좋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할 때 막 밤새워갖고 이만큼 하고 안 할 때는 거의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차이가 엄청 큰 아이들은 중상위권까지는 무난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최상위권으로 탁 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잘할 때 못할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언제나 항상 일정한 이상을 계속 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중간고사가 끝났나 기말고사가 끝났나 애들이 뭐 수행여행에서 돌아온 날이든 아니든 그런 상관없이 해야 될 분량 반드시 하는 거죠. 그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요.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면은 이제 중상위권이나 이런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이 제가 표현을 하기를 야이씨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모르면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는 걸로 끝까지 다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딱 덮어버리는데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를 마지막까지 계속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해서 이게 정말 확실하게 내가 알게 맞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겸손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다는 거는 네네네. 그 안에서 내가 더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파고들고 하면서 오히려 지식은 더 커지고. 네네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또 모르는 것들을 더 알게 됐고. 입시 시험을 하실 때 보면은 뭐 저희 수능 아마 만점자도 가르치신 적 혹시 있으시겠죠? 그럼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하는 얘기가 분들이죠. 저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 만점자는 분들인가요? 네, 분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교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교과서로만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로 진짜 되는 거 맞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방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교과서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교과서로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교과서만 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니고 아. 교과서부터 시작이 돼서 교과서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되고 이해돼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이것도 생각에 같이 싣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교과서라는 게 저희가 되게 많이 무시를 하지만 이 해당 학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좀 열심히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서는 그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툴이고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자습서를 활용을 하든 참고서를 활용을 하든 다 상관이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위주로 풀거나 이거를 그냥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갔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더라도 여기 있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문제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습서나 이런 참고서에 달려있는 문제들 난이도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게 사실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게 이제 교과서 공부법의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진도를 안 나가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도 대단원이 예를 들어 뭐 한 학기 동안 뭐 6단원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상황을 보셔가지고 한 3단원 정도 나가고 3단원 아예 안 나가는 곳도 있고,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이걸 다 밟아서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씩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잘 잡아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실 때 막 국어, 영어를 엄청나게 막 많이 해놓고 수학을 심화까지 해놔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좋은 대학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의 균형적인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나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사회과학을 보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국어, 비문학에는 반드시 구멍이 생기게 되고 논술은 포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해당 학년의 사회과학만, 문과라도 과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과라도 공통사회 정도, 통합사회 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 시간에 막 영어만 하고 수학만 하니까 지금 구멍이 봉봉봉봉 뚫리는 건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과도하게 하고 수학은 잘못하고 국어는 안 한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사회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그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거기까지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과서를 보라는 거는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그 교과서만 보라는 게 아니라 주요 과목, 국영수, 과사, 교과서부터 균형 있게 제대로 보라는 거를 모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특히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는 안 보고 일단 자습서 먼저 그걸로 먼저 괜찮아요. 시작을 보통 많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다만 자습서를 해도 상관없는 게, 자습서에는 어차피 교과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습서를 볼 때 문제 위주로만 보지 말고 그 개념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그 개념은 건너뛰고 맞아요, 문제만 맞아요. 풀고 문제. 자습서 다 봤어 이러니까. 그리고 또 헷갈린 게 있을 텐데 헷갈린 것도 그냥 맞았으면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부모가 이제 아이 학습지를 봐줄 때 그냥 맞았으면 얘가 그러니까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단 맞았으면 오케이, 너 다 아는구나, 통과. 기쁘니까. 일단 맞았다는 거는 나도 이제 다음 진도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멈춰있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진도는 빼는데 정작 아이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잊어먹고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자꾸 현행을 강조를 해서 막 욕을 하시고 하시는데 해보면은 현행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선행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선행해주는 게 훨씬 쉽죠. 왜냐면 선행은 실력만 어느 정도 있는 선생님이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서 기본적인 것만 얼렁얼렁 해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현행을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하는 신용만 하고 이거를 때려 맞춘 거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걸 깊이 있게 잡아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거 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죠.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오케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다 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바뀌긴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는 여전히 좀 학벌주의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또 많이 크고, 여전히 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여전히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입시 원장으로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고, 그리고 굳이 쓸데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좋은 대학을 합격했고 좋은 결과를 이뤘다는 거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근데 좋은 대학을 가고서는 실패하고 잘 안 풀리는 경우를 사실은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1명, 2명의 사례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이제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대, 고대에 계신 교수님들 막 만나보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참 불행하고 힘든 학생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탁 올라갔을 때 마치 뭔가 성인식처럼 성인으로서 내가 성공적으로 성인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계속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명문대를 가는 것이 좋은 그 성공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상황과 내가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성공적인 입시를 치렀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항상 놓고 보면 어떤 거를 항상 많이 보냐면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서울대 의대를 갈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연대 고대를 가고서 모두가 다 선망의 학교지만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갈 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으로 남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근데 다른 법대를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친구는 그 서울대 법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대 의대가 너무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막 6수 7수까지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나중에 된다고 한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이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누가 봐도 사실은 대학을 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본인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을 자기 봤을 때 들어갔다. 그러면 남들이 놓고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간 대학과 이 친구가 간 대학은 남들에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 친구는 성공을 한 거고 성장을 한 거고 이 친구는 사실은 본인 기준에서는 실패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히려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간 친구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좋다란 대학은 기준에는 아니지만은 이걸 시작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경우를 좀 굉장히 많이 봤고 반면에 누구나 들어본 좋은 대학을 가고도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아닌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환경과 내가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성공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을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를 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리고 내가 했다 됐다라는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